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포스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가 왔지만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뉴스 사랑방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계시죠? 김명신님 오랜만이에요. 네, 굿모닝을 써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파발바님 오셨어요? 저 3분 지각했어요. 네. 앞에 영상을 조금 다 보고 오느라고 늦었네요. 네, 정기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황규동님 오셨어요. 비 오는 아침입니다. 건강들 챙기세요. 라고 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장미성님도 오셨습니다. 갑자기 목이 갈라지네요. 죄송합니다. 네, 울산73님, 그때도 제가 여쭤봤죠. 울산73님, 네, 울산에 계시는 73년생인가요? 아니면 언더73을 응원하는 울산에 계신 분인가요? 그걸 제가 그때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최경수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민폐 없는 자유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쁨님은 실제 본명이세요? 미쁨, 되게 예쁜, 네, 예쁜 아이디인 것 같아요. 네, 이름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목단님, 아이고. 오늘따라 목이 좀 안 좋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박영식 님도 오셨습니다. 모든 분들, 안녕. 네. 2교시 출첵, 오케이. 이 또한 지나가리니 오늘은 늦지 않았다. 네. 아주 출석 체크를 빡세게 하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아요. 오빠다 님도 오셨습니다. 자, 비가 오니까요. 비 얘기부터 할까요? 우리 날씨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입니다. 오늘 20일이고요. 대부분 지역이 거센 장맛비가 내립니다. 지금 저 오늘 출근할 때는 이렇게 많이 막 쏟아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꽤 많은 비가 왔습니다. 오늘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그리고 제주도를 시작으로 대부분 지역에 거센 장맛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비는 오전과 낮 사이부터는 경북, 경남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고요. 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에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후에는요,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지역, 또 밤에는 강원 중남부 내륙과 세종, 충청, 북부 여기 많이 내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부터는 여기 계시는 분들 조금 조심하세요. 네. 운전 특히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후부터는 수도권, 강원 북부 내륙, 그리고 밤부터는 강원 중남부 내륙, 세종, 충청 북부 예, 여기가 진짜 많이 온대요. 뭐 30에서 50ml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강한 비 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희님, 저도 출첵. 오케이, 좋습니다. 이미라님, 승모닝, 좋습니다. 자, 비는 내일까지 온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오고요. 또 중부지방은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어쨌든 서울과 중부권, 또 강원도 내륙 지역까지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우사님, 오늘 같은 날씨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네, 아이디네요. 초록우사님 출석. 오케이, 좋습니다. 차정숙님, 비 오는 아침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박메이저님, 맞아. 나 처음 보는 아이디라 했어. 처음으로 출석 체크합니다. 환영해주세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좋습니다. 박애숙님, 지원금 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게요. 어쨌든, 주는 걸 안 받는 것도 그 역시도 내가 안 받는다고 해서 낭비가 안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낭비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요. 저라면 그냥 귀한 데 쓸 것 같아요. 예, 귀한 데 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좀 선물을 사서, 네, 선물을 사서 우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쓰거나,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좀 귀하게 쓸 것 같아요. 아니면 음식 잘하시는 분 계시면 그 돈으로 음식 맛있게 해가지고 또 이웃분들하고 같이 나눠도 재밌잖아요. 예.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그 신혼부부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그 게시물을 하나 붙였대요. 근데 게시물에 저희가 집들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를 왔습니다. 집들이를 하고 싶은데 날짜를 1번, 2번, 3번
이렇게 괜찮으신 날짜 써주시면 저희가 그 날짜에 맞춰서 준비할게요. 이렇게 해서 뭐 집들이를 3번 했나 봐요. 근데 집들이를 3번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웃들이 그냥 호기심 반, 뭐 궁금한 반, 뭐 이런 생각에 그냥 갔대요. 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나누고 하면서 서로 이제 얼굴을 다 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베이터 타면 서로 인사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 이웃 사촌이라는 것이 뭔가 실현되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냥 가치 있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고마운 분들과 나누고, 그렇게 써야지 어떡해요. 예. 그래요. 김은경님, 지원금을 주지 말고 세금을 깎아줘라. 완전 동의합니다. 네, 핑크님, 받아서 쓰고 그만큼 뭐 후원금으로 저축하려고 합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시몬스님, 파고다 공원에 노숙자들 음식 주는데 기부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글도 주셨고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서울역 가면 노숙자분들 많거든요. 저는 그분들에게 뭔가 좀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모욕비라던가 이발비 같은 걸 지원해서 뭔가 좀 한번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할애해 보는 거? 예, 그러면 좀 그분들도 새 기분이 나고 또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드리퍼님, 불우한 주스 엔진을 도웁시다. 감사합니다. 박예숙님, 네, 완전 동의합니다.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아, 아들 둘만님도 의견 좋은데요? 이번에 산불 났던 곳에 생필품을 사서 보내는 건 어떨까요? 이런 글도 주셨고요. 김진아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바로 갈게요. 자, 김민석 후보는 계속 나와요. 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이 기사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어떻게 혼자 말을 했냐면, 민석이가 또? 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석이가 또 이러면서 하여튼 이 기사를 쭉 봤습니다. 네, 말의 요지는 어 김민석 후보의 배우자 이모 씨가 2023년 7월 머지않습니다. 한 2년 정도 됐네요. 23년 7월에 본인 지역구인 영등포 신길동에 베이커리 카페를 차립니다. 예, 근데 여기 카페가 지금 자금 출처가 뭔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반짝반짝님, 까도남입니다. 이런 걸 주셨는데. 자, 첫 번째, 투자 비용이 어, 어디서 온 건지 오리무중입니다. 자, 보면 이 창업하는 그런 사이트 이런 데 찾아보면 비슷한 컨셉의 베이커리 카페를 이제 창업하는데 평당 200만 원이 든대요. 그죠? 그러니까 10평이면 2천은 드는 거고, 그리고 20평이면은 한 4천은 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베이커리 카페라고 하면은 테이블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한 20평 정도다라고 하면 적당하게 보는 거죠. 그럼 한 4천은 드는 거예요. 근데 요 4천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제빵을 해야 되니까 기계도 사야 되고 카페니까 커피 머신도 구매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빼고라도 하여튼 평당 200 정도 든다고 해요. 음. 그리고 만약에 이미 카페였던 곳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인수비가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역시나 창업 관련 카페를 보면 그 사이트 이런 거 좀 찾아보면 그냥 서울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를 내가 인수하겠다 해도 4천에서 5천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비슷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보증금, 인건비, 월세 뭐 이런 거 다 빼고 운영비 같은 거 다 빼고라도 어쨌든 처음에 스타트할 때 이 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혀야 된다. 이게 지금 오리무중이다. 이게 지금 가장 첫 번째 포인트. 돌직구님, 베이커리가 아주 고급이더만요. 아, 그래요? 제가 사진은 못 봤어요. 보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소명을 요구한 게 그 기간 동안에 교회 헌금한 거 2억 넘잖아요. 그거. 추징금 납부한 금액. 그래서 뭐 한 13억 정도 내가 버는 것보다는 더 쓴 금액이 보여지는데 이게 어디서 났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과도 별개인 거예요. 이것과도 별개. 예. 바젤님 2억 이상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운영비, 인건비, 보증금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기본 세팅하는데도 최소 4천만 원 이상이 든단 말이에요.
음.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거 어디다 썼어? 13억 차이 나는데 어디에 썼어? 라고 하는 거 외에도 또 한, 네, 못해도 1억 정도는 지금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계속 세비만 얘기해요, 세비. 예, 김민세라서 그런가요? 계속 세비만 얘기해요. 근데 세비가 사실은 1억에서 뭐 1억 1천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5억 5천이 맥스라면서요, 국회의원 월급이. 근데 벌어들인 돈에 네, 비해서는 계속해서 늘어난 재산을 지금 설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 빵집 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2023년 기준으로만 해도 최소 1억에 대한 그 소명이 더 필요하다. 예, 이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걸 보면서 김민석이 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 주진우 의원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봤는데요. 페이스북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글은 제가 쭉 설명해 드린 내용이 이제 풀어진 거라서 제가 또 따로 읽진 않고요. 그 기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요렇게 그 다음 거 요렇게 깔끔하게 원, 투, 쓰리 네, 잘 네, 최근 나온 이슈들 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하나의 커트로 주진우 의원이 잘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게 지금 김민석 부인 베이커리 네, 1억 출처가 불분명하다 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김민석의 채권자 후원 회장 또 있었다. 이자 받을 계좌는 안 썼다. 요거 하나 또 나왔고 예, 그 위에 또 보시면 2020년 정치자금 5천만 원 후원한 지인 이듬해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예, 이거는 공천 대납하고 약간 비슷한 건데, 그쵸? 임명 대납이라고 제가 지어봤어요. 임명 대납. 하여튼 뭐 요런 거죠. 아니면 뭐 채용 대납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또 예, 아침에 저는 출근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출근해요. 오늘은 김민석에 무엇이 터졌나 이러면서 또 찾아보면서 옵니다. 이지윤님, 사퇴는 없을 것, 네, 없을 것 같아요. 한바라기님, 이재명, 김민석, 그 나무, 그 밥에 그 나물, 요런 거 주셨고요. 네. 어, 평호님, 늦게 오셨죠? 상주, 박상수로 교체합니다. 합시다. 뭐 이런 거 주셨어요. 갑자기. 아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하면서 라디오 프로그램 듣고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오는데, 그때 이제 박상수 변호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상대편의 장경태 의원하고 같이 이제 얘기하는 거 봤는데, 저는 이제 와, 킬 포인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웃음을 끄끄끄 참으면서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일단은 박상수 변호사가 이제 장경태 의원이 처음에 이제 여당과 야당은 자리가 바뀌잖아요. 패널로 갔을 때. 근데 자리 바꾸고 하는 뭐 그 얘기하면서 표정이 너무 박상수 변호사님 표정이 저는 이제 지금까지 본 표정 중에서 그렇게 굳어있는 표정을 처음 봤다. 그것도 좀 포인트였고.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소통하는 걸 보니까 두 분 다, 그러니까 그 박상수 변호사도 그리고 장경태 의원도 두 분 다 뭐 임명될 것이다에 동그라미를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경태 의원이 김민석 후보의 지금 자료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들부터 의혹들 제기되는 거 쉴드 치는 걸 보면서 저는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박상수 변호사가 예전에 김건희 씨 쉴드 칠 때가 저런 기분이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 표정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박상수 변호사의 의견은 강행할 겁니다. 그래서 임명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저도 사실은 그냥 임명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의지가 강하죠. 예. 김진환님, 그냥 사퇴하지, 찔기다. 아우, 근데 저는 하라고 하세요. 예, 사퇴 안 하면 계속해서 발목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연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조국의 강도 못 건너는데 민세는 바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태평양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조국의 강 못,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그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죠. 그 조국의 강 건너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김민석의 바다를 못 건널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아직도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못 건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건너야 되는 건 빨리빨리 건너야지 미래가 있는데 싶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음. 요, 네,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분 칭화대 석사 학위 논란 이거는 바로 그냥 공개했더라고요. 예, 중국 출입국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중국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 석사 학위를 받을 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것에 어 그냥 1대1 대응되듯이 모든 걸 소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소한의 의심은 사라지잖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아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네 모든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기록 한번 올려주실래요? 본인이 SNS에 직접 올렸더라고요. 이게 보면 2005 년부터 2018 년까지를 다 올렸고 중간에 살짝 보시면 약간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음영 처리된 부분이 있죠. 여기가 2009 년에서 2010년 석사학위 받은 걸로 돼 있으니까 그 기간에 해당하는 걸 표기까지 해서 올렸어요. 우리는 2005 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2010 년에 석사학위 받았으니까 2010 년부터 2018 년까지 올려주셨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다 이러고 줬어요. 보여줬어요. 자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자료가 있어.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돈에 대한 거는 이렇게 시원하게 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 그게 지금, 네, 그게 지금 우리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황당하구마님, 주진우의 아들, 곽상도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 애새끼처럼 크면 되지 뭐. 네, 거기 가갖고 애새끼 해달라고 하세요. 여기 와서 징징거리세요. 예, 거기 가서 징징거리시면 되잖아요. 예, 여기는 그분들하고 상관없는 곳이니까 거기 가서 애처럼 살고 싶다고 징징거리면 되죠. 황당하구마님, 그만 도배하시고, 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내가 당당하면 이렇게 밝히시면 됩니다.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끝나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뭐 궁금하지도 않을 만큼 끝납니다.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네, 보여주세요. 네, 그럼 끝. 끝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자, 그 청문회가요, 24일, 25일이에요. 예, 청문회가 24일, 25일입니다. 그런데 24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24일 청문회 장소 생각해 보면 왜 자료 안 줬냐? 왜 자료 제출 안 하냐? 두 개밖에 안 냈다. 막 이러고 할 거예요. 옥신, 각신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료 제출 계속해서 안 하고 있는 걸로 옥신각신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전철을 왜 나오라고 하냐? 뭐 인권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나 하고 뭐 그럴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그다음에는 뭐 주진우 의원 방금 뭐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들이 어쩌고 이런 소리 하고 있겠죠. 뭐 주진우 의원이 지금 뭐 총리하려고 합니까? 예? 메신저 공격 그다음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25일까지는 다시 빨리 제출하라는 얘기 분명히 할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24일 날 자료 제출 안 하겠지. 그러면 25일 내일 A, B, C, D, E, F, G 가지고 오세요. 할 거죠. 25일도 안 갖고 온다? 그건 할 말 없는 거예요. 예, 그때는 그냥 할 말 없는 거다. 음. 이 또한 지나가리님, 비행기 싹도 1억이랍니다. 뭐 이런 걸 주셨는데, 예, 근데 뭐, 그래요. 예. 그래요. 아니, 이분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비행기 값도 뭐 얘기가 나오겠죠. 저도 이거 보면서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비즈니스 탔을 건데, 비즈니스 타면 편도 얼마인데, 저도 그 생각하면서 보기는 봤거든요. 그리고 입국 일자고 그 출국 일자를 보면 당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은 날들도 꽤 많아요. 예, 그런 거 보면서도 이런 여비도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궁금해질까요? 예. 안 내니까. 자료를 못 내니까.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총리감인지 궁금하니까요. 그냥 자료 빨리 내세요. 자료 내면 끝납니다. 네, 자료 내면 끝납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음. 자, 이준석 의원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를 출마하면 김문수 이기고 그냥 당대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사 꽤 많이 났던데 이렇게 쭉 보니까 그냥 정확한 평론을 한 것 같아요. 평론. 뭐 다른, 꼼수가 있다던가, 예, 꼼수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뭔가 뭐 다른 생각이 있어서 저런 말을 띄우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상황을 보고, 예, 제3자의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바라보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확인을 해보면, 음,
지난 경선에 한동훈 대표가 패배를 한 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한동훈에 대한 비토가 세서 경선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라고들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한덕수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네, 한덕수 총리의 지지세가 합쳐져서 뭐 불리했다, 이기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한동훈, 김문수가 1대1로 붙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길 거다. 그리고 나경원, 안철수 이분들 나온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만약에 나오면 표가 갈릴 거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길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냥 상황을 제3자로 좀 봤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좀 소개해 드릴 이유는 이준석 의원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었고 또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를 정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즘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어제 우리 티키타카 쇼에서 정광재 대변인의 전언이 있었죠. 요거 여러분들도 영상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한테 직접 물어봤다. 예, 정광재 대변인 직접 물어봤는데 아직 결정한 게 없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아예 그냥 전해주셨죠. 그 얘기도 좀 전달드리고 싶었고 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지금은 빠르게 입장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 좀 전략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 얘기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에게 네. 내 패를 보여주면 안 돼. 진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당대변인인데 너무 정파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요? 네, 저희 전혀 들리지 한동훈 전 않았습니다.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다른 그 세력들 있잖아요. 뭐 김문수 네, 전 후보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옛 친윤 그룹들이나 네네. 이분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달라져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 그렇게 정해지면 우리 단일 지도 체제 말고 그냥 집단 지도 체제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한 대표가 1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네요.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건 다 선거하고 1등서부터 5등까지가 이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게 자리 되는 하나씩 건데 받고, 그럼 네. 5분의 1로 그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단일 지도 체제가 음. 아닌 경우에. 그러면 한 대표 나온다 그러면 그냥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버리자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최경수님 댓글 보면서 제가 빵 터졌어요. 이준석 의원님, 네가 평가할 인물이 아니다. 아이 재밌다. 이준석 의원은 그냥 뭐 바른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이준석 의원에 대한 비토감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예. 이준석 의원이 그래요. 하여튼 너가 평가할 인물이 아니다. 요거 보면서 제가 또 빵 터졌습니다. 그냥 그래서 어쨌든 제3자로서 그냥 상황을 보고 예, 얘기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정광재 대변인이 방금 이제 얘기한 걸 보면서 제가 또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빨리 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좀 알았어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 9시 방송에서 윤석만 전 논설위원께서도 극우 유튜버들도 요즘에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장을 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제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제스처 하는지를 보고 그다음 전략을 세우려고 한다. 예. 요거 이제 좀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당대회 나왔을 때 이 당을 쇄신하고 당원들의 표를 받을 사람이라는 걸 친윤, 떨거지. 자, 우리가 이제는 수구 꼴통, 구태 꼴통 뭐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네, 숙골이라고 얘기하기로 했는데 이 숙골들이 안다는 거죠. 네. 월악사님 오셨네요. 이제 출석했어요. 월악사님 안 되겠어. 제가 또 빡세게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네, 얘기를 했고 또 어제 저희 티키타카 쇼에서 제가 어제 좀 빵 터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홍준표 전 시장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이 개혁신당에
입당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며 저희가 어제 한참을 웃었는데 그 이후의 양상도 한번 예측을 해봤거든요. 혹시 방송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웃고 가시라고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혁신당에 입당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저는 그 보세요? 가능성은 조금 높게 봐요. 조금 높게 본다. 개혁신당에 갈 가능성은 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의원하고는 특별한 갈등 관계를 연출하려고 하지 네, 않거든요. 네. 그것은 그만큼 세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근데 또 모르죠.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계 은퇴했다고 하지만 다시 정치하면서 음. 본인이 대선에 나가겠다고 하면 네. 이준석 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가만히 있지 않죠. 예, 예. 그러니까 예. 뭐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에 간다고 하더라도 음. 개혁신당 간 분들이 이준석 의원과 갈등을 빚어갖고 아이, 그렇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두 분 싸우면, 만약에 두 분이 싸운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이거- 싸움이 될 제가 근데 만약에 거예요. 저는 개혁신당에 이준석 홍준표가 네. 만일 이 개혁신당에 간다면 일주일 만에 싸우고 헤어진다고 제가 거기 500원 걸겠습니다. 네. 일주일 안에 싸워서 헤어진다. 500원을 걸었어요. 아이, 너무 큰 돈을 건 것 같아. 한 100원만 걸어도 될 것 같은데. 아, 재밌다. 예. 제가 어저께 저희가 어제 이 얘기를 하고 끝나고 나서도 방송 끝나고 나서도 이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예. 그냥 만약에 두 분이 싸운다. 아유, 빅매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네. 이준석과 함께 손을 잡을지, 네. 아니면 뭐 신당을 만들지, 뭐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또 지켜봐야죠. 어쨌든 모든 정치인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 플러스 방송에 나오는 많은 패널들이 방송에서도 하는 말, 공통적인 것 한마디, 홍준표 전 시장은 정계 은퇴를 하지 않았다. 리아님은 10원을 건다고. 바이올렛님은 5원을 겁니다. 라는 얘기도 주시네요. 네. 아이, 그래요. 그랬습니다. 자, 다음 기사 바로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4.5일제 시범 사업을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요. 어제 수원에서 경기도에 그러니까 있는, 네, 68개 기업, 네, 등록 주소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기업이겠죠? 68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4.5일제, 네, 주 4.5일제 운영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 상황에 따라서 주 4.5일제를 진행하되 요일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또 주 시간 기준으로 주 근무 시간 기준으로는 35시간. 예. 기존에는 주 52시간이잖아요. 35시간. 네. 격주 주 4일제. 그러니까 격주로 주 4일을 하면 4.5일제니까는 일일이 이렇게 반반하면 주 기준으로 해는 4.5일씩 근무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격주 주 4일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4.5일제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례인데 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여를 같이 했고, 좀 주요 발언들을 보면, 작년에 이 얘기했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4.5일제를 대통령 공약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뭐, 경기도가 작년에 기획하고 올해 시범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 뭐 이러면서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경기도에서 스타트를 끊는다고는 하는데, 예전에 제 세대는 아니에요. 예,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이미 주 5일제가 시작이 되어 있었고요. 제 이전 세대의 분들은 주 6일 근무하다가 주 5일제로 이어져서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은 있었고, 뭐 지금 보면 자리를 잘 잡은 건 사실이고, 또 주 6일 일하면 갑자기 주 5일 일하다 6일 일하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와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할 일인지, 그래서 주 4.5일제가 그냥 또 하나의 문턱을 넘으면서 뭔가 노동에 대한 네, 가치가 조금씩 바뀌는 과정인 건지 아니면 이건 정말 좀 위험한
수준의 시작이 된 건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리맘님, 돈 풀고 일 안 한다고 이게 뭡니까? 이런 글도 주셨고요. 한국에서 제조업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글 주셨고요. 음. 저는 이제 이거 주 4.5일제 시행하는 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그 인사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실제로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어요. 그들을 좀 취재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나 인사팀에 있는 분들이나 근무를 하는 실제 근무자들이나 목소리가 한결같이 뭐냐면 근무 시간을 축소하는 것보다 근무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는 게 먼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 기준으로 주 52시간 근무하게 한 것도 사실은 조금 이 업무 효율성에 깝깝함이 있대요. 예. 근데 근무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는 유연한 근무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이 있으면 아침에는 출근 안 하고 저녁에 출근해서 좀 밤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뭐 월수금 중에서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은 하루 쉬고 대신 다른 요일에 근무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려가지고 편성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을 좀 유연하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는 늘 돌아가고 있고 또 퍼포먼스는 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근무 시간은 필요하대요. 근데 그걸 줄이는 건 내가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일은 다 안 했는데 갑자기 PC 끄면서 집에 가. 이래 버릴 수도 있고. 그럼 되게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회사는 PC 껐어. 지금부터 PC 켜고 일하면은 너가 그냥 일하는 거야 하고 그 시간을 또 근무 시간으로 쳐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하게끔 하고 대신 회사 안에서는 함께 근무를 해야 되는 그 시간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팀장이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걔 내일 출근하는데요. 오늘 출근 안 하는데요. 오후 출근하는데요. 이래 버리면 사실은 회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집중 근무 시간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주 월요일 10시에는 회의가 있으니까 이 시간에는 모두가 다 출근을 해야 됩니다. 라던가 아니면 뭐 매일 2시부터 4시까지는 근무를 함께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룰만 딱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근무해도 되는 뭐 요일이라던가 시간을 좀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오히려 좋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주 52시간 근무해야 하고 그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고 4시간 근무하면 1시간 휴게 시간 줘야 되고 막 이렇게 딱 고정을 해 버리니까 업무 시간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주 52시간 해 놓고 나서도 마음이 되게 답답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주 4.5일제라던가 아니면 주 35시간 근무 운영이라던가 이런 거 하는 거는 '아 이거는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제가 좀 취재를 해 보니까 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왜 이럴까?' 예 그럼 왜 이럴까? 그냥 단순히 주 5일 근무하던 걸 주 4.5일 근무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뭐 노는 시간 많이 주니까 좋아.'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할까?'라고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취재를 해 보니까 결과는 이거는 노조 눈치 봐주는 거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주 시간을 줄여주는 거에 가장 환호할 사람들은 그 시간에 그곳에 와서 일해야 하는 공장에서 일해야 되는 생산직 사람들. 예, 생산직,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통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가입이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환영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휴일에 근무하면요. 수당이 더블로 들어갑니다. 예. 자, 일주일 중에서 노는 날이 많아진다는 건 공장은 계속해서 생산해야 되는 양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산을 할 수 있는
날과 생산을 하지 못하는 휴일, 그러니까 근무일과 휴일 중에서 근무일이 줄고 휴일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공장은 돌려야 되니까 휴일에도 공장은 돌려야 돼요. 그러면 인건비가 어떻게 된다? 더블로 나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민노총하고 한노총 입맛에 맞는 거를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더 많은 대다수의 직원들은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그냥 중소기업 다니고 중견기업 다니는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분들은요. 나는 일할 게 많다니까. 회사에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일 되게 많다니까요. 근데 일이 되게 많은데 그 일을 한정된 시간 안에 다 하고 가라고 막 몰아세워요. 그리고서 일 못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일하는 거 인정 안 해줘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미치려고 해요. 힘들대요.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노총과 민노총의 입맛에 맞는 거 지금 하는 것 같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딧불님, 그냥 집에서 놀아라. 그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이지윤님, 중소업주들 얘기는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로 공장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어려워지는 일이에요. 주 4.5일 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은 되게 힘들어질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자리를 로봇이 대체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음 생산직에 있는 분들, 네, 자리가 더 줄어들 겁니다. 입지가 좁아질 거예요. 예. 공장 돌리는 분들 인건비 저렇게 따블 올라가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로봇을 생산하는데 라인에 데리고 오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멀리 봐야 돼요. 예, 지금 민노총, 한노총도 멀리 보고 사업주들과 함께 손잡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근무일수 줄이고 휴일이 늘어나고 휴일에 자기들이 근무해서 수당이 올라가고 하는 걸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예, 계속해서 멀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민폐 없는 자유님, 어려워진다고요. 사실 못 운영할 겁니다. 네, 운영 못 할 겁니다. 이런 걸도 주셨고요. 음. 황규동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네.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노조가 강하면 공장을 해외로 빼는 게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로봇으로 대체될 거예요. 사야님, 멀리 못 보니까 문제입니다. 이런 걸 주셨고요. 장미성님, 그럼 국가 경쟁력 떨어지고 공장 나가고 일자리 줄어들면 노동자가 좋은가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진짜 걱정이죠. 음. 네. 좋은 아침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BK 수기님, 이미 생산직에 거의 로봇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작은 공장 운영하시는, 영세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 쉽지 않아진다는 게 그 얘기예요. 투자할 돈이 없어서 사람을 써야 하는 공장들, 이런 데가 제일 힘들 거예요.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네. 다음 기사 볼까요?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신천지를 들여다본대요. 저는 이건 좀 기뻤어요. 자,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발단은 한 인권단체에서 신천지의 불법성을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진정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기한 의혹들을 보면 그 교주가 이만희 교주잖아요. 이만희 교주야 그 교주, 그리고 그 지도부라고 얘기하는 무슨 총무 누가 있나 봐요. 네, 총무를 역임하고 있는 그분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횡령했던 것들. 네, 여기에 대한 거. 그리고 부당 노동 행위. 신자들에게 뭔가 일을 시키고 노동을 착취한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 그리고 신도들의 그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수령하게 한 행위.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지금 신천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 그 건물의 불법 용도 변경, 예,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 대한 이재명 정부에서 신천지에 대한 좀 관심 갖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지금 광개토 태왕님께서 신천지 국민의힘 당원 가입 독려하고 있는 거 이거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역시도 아마도 이번에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환영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렇지. 이제 슬슬 시작하는구나.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가 정계에도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가. 예, 그게 좀 밝혀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종교 종교 단체가 정치와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비단 신천지만의 의혹은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거기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일이 좀 확대될 것인가가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 대한 불법 행위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여파가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볼님 빨리 해라. 그쵸? 빨리 했으면 좋겠죠. 황강한님 쌍권씨 부들부들. 황광한님도 조금 늦게 오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그 윤석만 전 논설위원께서 새 권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그 얘기하다가 가셨는데 그죠? 그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요 세 명의 권씨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이걸 아까 어떤 분은 뭐 트리플 권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거 진짜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 트러플 오일도 생각난단 말이에요. 뭔가 좀 고급스러운 거 붙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쓰리가 약간 뜰이잖아요. 그 저는 그거 보면서 쓰리는 뜰이랑 가까우니까 약간 윤떨거지의 떨이가 생각나는데 떨이, 네, 권떨이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났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쓰리권, 쓰리권. 울산 73님 쓰리권 얘기해 주셨고요. 하여튼 권영진까지 그러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한시 티키타카 쇼에서 권영진 의원이 얘기한 그 자리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에서 반성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 그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들도 좀 함께 해보려고 하니까요. 예, 여러분들 한시 티키타카 쇼도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권트리오 의견 주셨고요. 네, 떠리권 좋다고 그쵸? 떠리권 좋죠. 네, 프레스토님, 이들은 정상 종교가 아니라요. 사이비 아닌가요? 이런 글도 주셨고요. 나몽님, 쌍쌍권이다. 쌍쌍권은 약간 둘 아니면 넷 같은 느낌인데. 하여튼 우리가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성동, 영진, 영세. 요 사람들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권진, 세력의 세 들어간 뭐 이런 얘기도 주셨고 삼권. 예, 삼권은 뭔가 너무 정중해 보여.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 안내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기다리신 우리 김형주 전 의원님 함께 하세요. 예, 너무 기다리셨죠? 오늘 티키타카 쇼 1시 우리 김형주 전 의원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또 안진용 기자 오는 날이에요. 금요일. 안진용 기자가 오늘은 지난주 예고했을 때는 BTS가 이제 완전체로 돌아온다라는 얘기 한번 준비해 보겠다 얘기하셨는데 오늘 안진용 기자님이 BTS 얘기도 좀 해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1시 우리 티키타카 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아직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안 계세요? 계신가요? 네. 사랑짱님, 좋아요 눌렀어요? 한 분 한 분 확인해야 되겠어. 수기님, 네. 투뿔원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요. 네. 좋아요 누르신 거죠? 네. 이뿔 울 강아지님, 떠리권. 좋아요. 네. 하여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유센진 오늘 오전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이영애님, 윤희석님은요 했는데,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님께서 저희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저희 유스엔진 함께 하셨는데 요즘 일정 때문에 화요일만 함께 하시게 됐어요. 예, 금요일은 함께 못 하실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는 금요일은 못 오시고 화요일은 오실 거거든요. 화요일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도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자, 확실히 눌렀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티키타카 쇼 1시에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